국내 최대 규모로 건설되는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 공사 과정에서 절대보전 지역이 훼손된 것으로 드러나 제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그런데 제주시가 불법 시설이라며 수사를 의뢰한 지 이틀 만에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줘서 전례 없는 특혜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절대 보전 지역인 해안에 전선을 묻은 뒤 돌을 쌓아 인공시설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절대 보전 지역 1,300제곱미터에서 공사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공사 면적은 1,500제곱미터로 200제곱미터를 초과했습니다. 제주시는 절대 보전 지역을 개발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주특별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6일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허가 조건에 우리는 행정적으로 허당이 된다. 그런데 또 사업체에서는 저희들은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경미한 사항으로 봤다 해가지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이제 자치경찰단에 수사 의뢰를 하는 걸로. 그런데 제주시는 수사를 의뢰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 사업자가 신청한 절대 보전 지역 개발 변경 허가를 승인해줬습니다. 이미 허가 없이 공사한 면적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사후에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결국 사업자는 경찰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불법적으로 만든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의 특혜를 주면서 법과 원칙을 포기한 것입니다. 유사 사례를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정말 시급한 상황입니다. 제주시는 법적인 검토 결과 수사 의뢰는 하되 변경된 부분은 처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제주특별법에 보전 지역을 훼손하면 원상 회복을 명령하는 규정이 올해부터 신설됐지만 문제가 된 공사는 지난해에 끝나 적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은호입니다. 무사증 제도로 비자 없이 제주에 입국한 뒤 몰래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외국인들이 종종 단속에 적발되는데요. 이들에게 돈을 받고 위조 신분을 만들어 주거나 불법 취업을 시켜준 브로커와 고용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김항섭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제주항 여객터미널 대합실. 흰색 점퍼를 입은 한 남성이 터미널 여기저기를 가리키며 일행과 함께 분주히 돌아다닙니다. 같은 날 오후 매표소 앞에 선 남녀 2명이 배표를 끊으려다 제지당합니다. 외국인 2명이 위조한 신분증을 매표소 직원에게 내밀었다 얼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겁니다. 신분증 확인하다 보면 그 신분증에 얼굴이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번호라든지 의심이 가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 법무부로 일단 인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주에서 전남 목포로 몰래 빠져나가려다 적발된 건 지난 3월. 외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로 브로커와 접촉했고 1인당 300에서 540만 원을 주고 위조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항공편보다 상대적으로 보안이 허술한 배편을 주로 노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등록 외국인들의 불법 취업에 관련된 사람들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한 60대 남성은 이들을 제주에 있는 식당과 농장 등 8곳에 소개했다 검거됐습니다. 또 미등록 외국인인 걸 알면서도 이들을 고용한 식당 주인과 중국인 등 12명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중국인 2명과 브로커 1명을 구속했습니다. 제주도 무사증 취득에 반하지 않도록 어쨌든 간에 뭐 도해 이탈이라든지 뭐 체류에 대해 가지고는 더욱 단속 활동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올 들어 제주를 기점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람만 30여 명. 그러나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실제 무단 이탈한 사람들이 얼마인지 별도로 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12대 제주도의회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례와 예산심사 등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이날 주민들을 대표해 얼마나 비판과 견제 역할을 잘했는지 송원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영훈 도정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수소트램 도입 사업.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관련 용역 예산 7억 원을 전액 삭감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여전한데도 도의회는 6개월 만에 결정을 뒤집고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SBRT 노선과의 중복된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PC는 더 나아질 수가 없다. 저는 더 나빠진다고 봅니다. 버스 중공영제와 수소트램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다.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지난해 용역과 도민 설명회 등을 거쳐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기로 하고 올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의회의 목소리와 존재감은 찾기 어려웠다고 김경학 전 의장은 물러나는 자리에서야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특별법의 문구 하나를 수정하기 위해서도 제주특별법상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데 반해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역할이 배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분 도시와 제주 제2공항, 대규모 관광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도의회의 역할은 미흡했다는 냉정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2공항이나 이제 행정체제 개편 같은 제주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이 많이 부족했고요. 이제 도정의 핵심 공약도 검증 자체가 좀 부실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후반기 2년을 이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했습니다. 당장 이달 중에 제주 제2공항 기본 계획이 고시되고 올해 안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제주도 최대 현안인 행정체제 개편, 제2공항 관련 도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 도의회에서도 비판과 견제를 확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당 소속 오영훈 지사와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12대 도의회가 남은 2년 동안 비판과 견제 그리고 대안 제시라는 도민의 대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에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북부 지역에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제주도 북부와 동부, 북부 중산 간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제주시 32.8도, 성산 30.5도를 기록했고 체감온도는 성산 수산이 33.9도, 대흐리 33.8도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서귀포시는 낮 최고 기온이 25.6도, 고산은 24.9도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북부와 동부를 중심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겠고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는 산지와 남부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의 첫 번째 합동연설회가 오는 20일 오전 10시 제주관광대 컨벤션홀에서 열립니다. 합동연설회에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참가하고 제주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현장에서 발표되며 당선자는 전국 순회 경선을 거쳐 다음 달 18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확정됩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합동연설회에 이어 대의원 대회를 열고 차기 도당위원장을 선출하는데 김한규 국회의원과 박원철 전 도의원의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오영훈 지사가 어제 KBS와의 대담에서 백통신원 사업 축소 결정을 원희룡 도정에서 했다고 발언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영훈 지사가 백통신원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위원회의 검토와 의결은 원희룡 전 지사의 퇴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의위원회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라며 특혜 논란을 피하려는 면피성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고유의 목축 문화를 간직한 마을 공동 목장이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축산업으로 쓰이고 있는 마을 공동 목장은 일제 강점기 때 143곳에서 현재는 51곳으로 감소했고 절반 이상은 초지 형태로 남아있지만 방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개발 열풍으로 목장이 줄어들고 있다며 1차 산업과 연계한 자원 개발과 국가 농업유산 추진 등을 제안했습니다.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3.73으로 한 달 전보다 2% 올랐는데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생활물가 지수도 2.3% 올라 지난 5월에 비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상업이나 업무용 건물의 거래량 하락폭이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부동산 전문 기업인 부동산 플래닛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제주 지역 상업 업무용 빌딩 거래 금액은 모두 198억 원으로 한 달 새 28.3%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거래 건수도 16건으로 27.3% 줄었습니다. 청년들에 한해 주어지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고 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문화재 표본 조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조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최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현장 노동자와 사업주 등을 상대로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 작업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제주시 구좌읍에서 문화재 조사를 하던 작업자 2명이 흙더미에 깔려 6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스스로 탈출한 70대 남성은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최근 우도에서 잇따른 전기 오토바이 화재와 관련해 소방과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늘 우도면 사무소에서 경찰과 납품업체 관계자 등과 함께 합동회의를 열고 사고 원인과 전기 오토바이 운행 제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도에는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 오토바이가 115대 운행하고 있었는데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한 대여점에서 3차례 불이 나 37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